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3월 18일 TCK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인 지금 흐름 상황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TCK처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크게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언제쯤 다시 주목을 받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지금 반도체의 흐름과 시장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뭐라 해야 될까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앞전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이 반도체 흐름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도체 현재 시점에서 주요 이슈 사항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현재 그 반도체 AI 칩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5D 패키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인터포저 대신에 유리기판을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뭐 기술들이야 예전부터 나왔으나 최근에 다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투자에 이제 의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인터포저라는 그 부품이 되게 이제 비쌌는데 유리기판을 사용을 하면은 같은 비슷한 성능에서 값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과 관련해서 AI 칩 쪽으로 해서 이제 유리기판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포저라는 비싼 제품을 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현재 이제 뉴스 기사나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이 나올 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고 실용성도 그만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리기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 요 부분 잠깐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이제 엔비디아 GTC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관련된 기술 컨퍼런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이 부분이 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한국 주식들 같은 경우도 관련된 AI 칩들, 뭐 HBM, 뭐 CXL 뭐 관련된 테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HBM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흐름이 좀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HBM과 관련된 한국 주식 종목들 이 부분이 또 흐름이 꺾이면서 이제 반도체 테마에 이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요 GTC와 관련해서 다시 상승 촉매가 될까라는 부분에 좀 이슈가 있어서 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와 한국 주식의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셔도 투자 포인트에 이제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같이 관찰 추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AI 칩 B100 요거는 이제 반도체 그 AI 칩의 시리즈가 되겠죠. 점점 성능을 높여가는 B100에 관해서 이제 제품의 소개와 그리고 이제 성능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GTC에서 기대되는 네 가지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는 AI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제 H100 그 뒤를 잇는
B100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B100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H100과 H200에 비해서 더 자세한 이제 성능이나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들 거기 때문에 결국에 성능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 될 거기 때문에 이 GTC에서 발표되는 내용과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 좀 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관련된 애널리스트들 내용들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GTC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촉매제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이제 언론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주가는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금리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금리의 방향성 부분이 이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TCK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업황이 좀 더 방향성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자꾸 뒤로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낮추지 않는 게 자국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 되겠죠.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때 이제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제 달러의 개수를 이제 많이 풀면서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서 달러가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달러를 회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지 자국의 달러가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최대한 금리를 안 낮추려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금리를 안 낮추려고 하는 명분은 결국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라고 하죠. 이 CPI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연준 지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확인하는 지표가 이 CPI와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CPI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CPI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떤 부분에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것은 이 유가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는 81달러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견인이 될 거고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명분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3일 뒤에 3월 20일 날 이제 이틀 뒤죠. 수요일 날 이제 FOMC 이제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99%이고 제 생각엔 6월에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9월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지도 좀 유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잠깐 마무리를 하고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뭐 지난번과 계속해서 동일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 대비해서 저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현재 10만원 부근 라인에서 이 초록색 241선과 노란색 21선이 이제 만나고 있는 시점이고 가격대도 10만원 가격대가 심리적인 또 이제 지지해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자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점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가격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시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TCK 모니터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